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4가지 연애 유형별 이별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다양한 연애 패턴이 있습니다. 뜨겁진 않지만 알콩달콩 조금씩 사랑을 키워가는 커플도 있고, 좋아 죽다가도 미친 듯 싸우며 불같은 연애를 하는 커플도 있죠. 연애 심리학의 대가인 퍼듀대학 심리학과의 지메나 아리아가 교수는 관계가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8개월 후 이별 확률은 A. 안정적으로 깊어지는 관계 10%, B. 불안정하지만 깊어지는 관계는 50%, C. 안정적으로 멀어지는 관계 25%, D. 불안정하게 멀어지는 관계는 65%로 나왔어요. 안정적으로 깊어지는 연애가 이별 확률이 낮은 거야 당연한 결과지만, 안정적으로 멀어지는 연애가 출렁거리며 깊어지는 롤러코스터 연애보다 이별 확률이 낮았거든요. 분명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데 이별 확률이 높다니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리아가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현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연애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연인은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내 마음을 다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면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혹은 날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 큰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연애가 오래 가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 관계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강한 확신 말이에요. 롤러코스터 연애를 하는 B그룹을 보세요. 크게 보면 관계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연애를 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작은 출렁거림이 있을 때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할 거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을 새가 없는 거죠. 마치 바다 가까이 자리 잡은 모래성처럼 말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꾸준히 안 좋아지는 C그룹보다 이별 확률이 높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C그룹이 특별히 행복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의 연애는 안정적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크게 기대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그다지 행복하진 않아도 일상처럼 평범한 연애를 이어가는 거예요. 딱히 헤어질 이유도 없고요. 아리아가 교수의 연구는 연애가 얼마나 좋은지만큼이나 연애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리아가 교수가 지적했듯이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나 관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연애 초기에 안정성이 특히 중요해요. 만약 당신이 롤러코스터 연애를 하는 중이라면 우린 좋을 땐 진짜 좋으니까 라고 안이하게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덜 싸울 수 있는지,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연애는 곧 갈등 관리, 연락 문제, 데이트 빈도 문제, 집에 데려다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경제관념의 차이, 종교 문제. 연애를 하다 보면 싸울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엄청 중요해요. 오늘은 싸워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마법 같은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의 결투. 버클리 대학의 에이미 고든 교수는 커플이 싸우고 나면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71쌍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고든 교수는 커플들에게 현재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고 이와 함께 평소에 자주 싸우는 문제 3가지를 적어내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연락 문제, 두 번째 돈 문제, 세 번째 이성 문제 등등. 그리고는 커플들에게 그중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해서 대화를 하게끔 했습니다. 대화를 끝낸 커플들은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관계의 만족도 설문에 응답했어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싸웠으니까 당연히 모든 커플의 관계 만족도가 떨어졌겠죠. 해결 아닌 이해. 흔히 사람들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됐는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갈등 해결 여부는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관계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는 다름 아닌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날 이해해준다고 대답한 사람은 갈등을 겪기 전보다 관계 만족도가 더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어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지금보다 연락을 더 자주 하길 원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여자친구는 상대가 연락을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최근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 남자친구도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줄어든 연락 때문에 여자친구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결국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싸워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마법의 말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로 이 한마디예요. 고든 교수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확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갈등을 겪은 후에 조사했는데도 오히려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 4가지 연애 유형별 이별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